그럭저럭 중산층의 집에서 자란 아베사다는 부모가 공부보다는 예능 쪽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른 집 자녀들은 통상적으로 공부를 시켰을 텐데 사다는 유난히 춤과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다른 학생에게 영향이 있으니 그런 행동을 자제하라며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아베사다는 1905년 도쿄 간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다른 부모와 마찬가지로 대를 이어오는 가업을 잇고 있었습니다. 아베사다의 부모는 다다미를 만드는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몸이 허약해 그녀를 낳자마자 고생했습니다. 일하느라 산후조리도 힘들었고 젖도 나오지 않아 수시로 이웃 아주머니에게 젖동량을 해서 키워야만 했습니다. 아베사다는 태어나면서부터 허약한 신체로 태어나 4살이 될 때까지 언어 숙지 부족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엄하기로 소문난 아버지는 평상시에도 어머니를 쥐잡듯이 잡는 무서운 성격이었습니다. 올해 52세인 그녀의 아버지는 늦둥이로 아베사다를 낳았습니다. 사다 위로 7남매가 더 있었습니다.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것입니다. 사다의 아버지는 유년 시절부터 자존심이 상당히 강해 과묵한 성격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사실 사다의 아버지 시게오 씨는 어린 나이에 아베 가문에 입양되었습니다. 다다미를 만들던 아베 가문은 가업을 승계할 아들이 없어 이곳저곳으로 입양할 수 있는 아이를 찾던 중 시게오 씨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시게오 씨는 유년 시절부터 본인이 입양되어 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환경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수도 적고 묵묵하게 본인이 해야 할 일만 하고 사는 평범한 남성으로 성장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며 일 처리하는 모습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어머니 아베카츠도 그저 평범한 주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평범한 방면, 문제는 자녀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산타로는 마을에서 바람둥이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오빠의 수치스러운 행동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근처 아가씨라는 아가씨는 모두 한 번씩 건드려보고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다며 어머니가 모아둔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빠 산타로는 언니 타르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언니 테르코는 언제부터인지 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더니 수많은 남자들과 바람이나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아버지 시게오 씨는 주위에서 놀림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몸 놀리고 다니는 딸을 둬서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아도 될 것 같다며 놀려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언니 테르코를 혼내준다며 딸을 여성이 몸 파는 곳으로 끌고 가 팔아버렸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것들은 본인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니겠냐며 몸 파는 곳에 딸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딸을 혼내기 위해 매음굴에 팔아버린 부모는 아마 세상에 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8남매 중 이렇게 한 자식은 도망가고 또 한 놈은 속을 속여 팔아버리고 또 다른 자식은 아파서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식이 많기는 했지만 정작 정부치고 살만한 자식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부부는 늦둥이를 원했고 막내딸인 아베사다를 정말 잘 키워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다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나 모릅니다. 보통 어머니들이 그렇듯 본인이 유년 시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보고 싶고 하나라도 더 교육시켜보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아베사다에게 춤과 노래를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사다는 학원에서 일본 고전적인 음악과 춤을 배웠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예술적인 예술가로서 배움보다는 화려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게이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게이샤는 아주 하류층의 천한 직업으로 평가받는 직업이어서 일반 여성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직업이었습니다. 몸도 팔아야 하고 남을 위해 춤추며 미소를 지어야 하는 직업이 일반 여성들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베사다는 학교 수업을 빠지면서까지 게이샤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화장을 멋지게 하고 아름답게 차려입은 기모노를 양손으로 펼쳐 보이며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여 봤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도 유명인사가 되어 인근 지역의 아베사다의 평판이 자자해졌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 학업에 문제가 있다며 수차례 주의를 줬습니다. 그녀가 10살이 되던 해 그녀는 이미 남녀의 정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남성의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는지 배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베사다는 그 후로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나 15세가 되던 해 자퇴를 하게 되었는데 학교에 가면 공부가 안 되고 그저 게이샤의 행동이 머릿속에 가득해 수업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부모는 기대에 못 미치는 막내딸이 미웠습니다. 한참 공부를 해야 할 시기에 자퇴하고 집에서 놀고 먹으니 도망갔다 돌아온 오빠며 언니들과 매일 티격태격 싸우느라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쫓겨나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4세가 되던 해 친구들과 어울려 동거하던 중 친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지인에게 강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베사다는 2일 동안 출혈이 멈추지 않아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내가 더 이상 처녀가 아니라 생각하니 숨기고 시집가는 것도 싫다. 그렇다고 억지로 시집가 무시당하고 사느니 이대로 사는 것이 편할지도 모르겠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사건 이후로 그녀의 심정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다는 집에서 아버지가 모아둔 돈 60만 원을 가지고 가출합니다. 그 당시 상당히 큰 금액이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또래 일진 여자친구들을 모아 10여 명이 같이 숙박을 했습니다. 마땅히 할 일이 없었던 그녀들의 생활 패턴은 낮에는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돌아다니는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여의 시간 동안 방탕한 생활은 생활비 부족으로 종지부를 찍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와서도 틈만 나면 어울렸던 일진 친구들과 나쁜 짓을 하고 다녔고 이를 참다 못해 아버지는 정신 차리라며 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한 아베사다는 또다시 폭력 조직을 만들어 경쟁 조직인 작은 벚꽃이라는 조직과 자주 싸웠습니다. 1922년 이런 광경을 보다 못한 아버지 시게오 씨는 사다 오빠와 함께 딸 사다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결국 사다는 오빠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막내딸 아베사다를 도쿄에서 악명 높은 포주 아카바 마사요시에게 게이샤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막내딸을 포주에게 팔아버린 이유는 다름 아닌 언니 때문이었습니다. 언니는 속썩이는 아버지에게 아베사다가 평소에 게이샤로 살고 싶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언니의 말 한마디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인지 원래 아버지가 딸 아베사다의 버릇을 고치려고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아베사다는 요정의 기도를 보는 아키바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아키바를 본인의 뒤를 봐주는 배우자 기동서방으로 선택했습니다. 아베사다는 요정에서 몸 팔며 술접대로 번 돈으로 아키바 일가의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게이샤였지만 벌이가 없는 그녀들도 아베사다가 벌어온 돈으로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동 대지진으로 요정이 불타버리고 전 재산을 잃게 된 포주오 아키바는 천엔에 아베사다를 다른 요정으로 팔아버립니다. 순간 아키바에게 이용만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그와 인연을 끊기로 합니다. 결정적으로 그녀의 마음이 돌아선 것은 아키바는 사다가 벌어온 돈으로 다른 여인에게 화대를 지불하며 다른 여성과 관계를 하고 지낸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결국 아키바가 팔아버린 그녀는 게이샤 요정을 돌고 돌다 최하위층 창녀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일할 정도로 헐값에 팔려가 버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927년 22세의 나이에 히다 대문거리의 미소노부라는 창녀촌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베사다는 가장 인기 있는 매춘부로 소문나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비싸서 가볼 수 없었던 최고급 요정의 게이샤로 일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그 유명한 게이샤와 한번 자보고 싶은 남성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균 매춘부들의 수입이 1,500엔이었던 반면 그녀의 수입은 3,000엔에 육박할 정도로 수입이 월등했습니다. 아베사다는 그곳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만족하지 않고 손님들의 금품에 손을 대면서 포주들과 문제가 발생해 다시 이곳저곳으로 팔려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베사다는 손님의 물건을 한번 훔치게 되니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나고야로 팔려간 뒤 도쿠하로 포주업소에서 선불금을 받고 도망갔었는데 얼마 못 가 포주에게 붙잡혀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 번만 더 도망가면 도쿄 고향에 있는 사다의 부모님을 찾아가 받아간 선불금에 고금리를 쳐서 받아내겠다며 협박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매춘업의 실증을 느낀 그녀가 불성실해지자 또다시 오사카로 팔려갔고 그곳에서 또 오사카의 외곽 창녀촌으로 팔려가 몸값이 떨어질 만큼 떨어져 학급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급 매음굴에서 일하던 중 워낙 허술하게 관리하던 곳이어서 허술한 틈을 타 그녀는 마침내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1933년 1월 그녀 어머니 아베카츠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한 사다는 장례식을 마친 후 다시 돈벌이를 위해 도쿄 매춘시장에 자진 진출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니 본인이 할 줄 아는 것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또다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에게 정이 많았던 한 남성의 첩이 되면서 그녀의 첫 번째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34년 1월 이번에는 부친이 지병으로 어머니가 사망한 지 정확히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병으로 시달려 고통스러운 통증으로 시달려야 했는데 딸 아베사다는 15일가량을 아버지 병수발을 하며 아버지 옆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베사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 아버지를 원망할 줄 알았는데 죽기 전까지 너에게 신세를 질 줄은 몰랐구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1934년 10월 아베사다가 일하던 매염굴이 경찰의 급습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단골 손님인 가사하라의 도움으로 경찰서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사하라의 조건은 부인과 이혼할 테니 부인과 결혼해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기구한 본인의 팔자로 또 다른 여인이 피해보는 것을 참을 수 없어 나고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1935년 나고야로 도망친 아베사다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새로운 인생을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중 그 식당의 단골 손님의 눈에 들게 됩니다. 단골 손님은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며 그녀의 환심을 사게 되었고 그녀는 조금씩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고야시 시의원 오미야였습니다. 오미야는 나고야 고등학교 교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와의 만남은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불륜의 흔적이라도 남기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도 그녀의 인생도 모두 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성에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미야가 도쿄의 사다 앞으로 고급 일식집을 하나 차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머리 좋은 오미야가 그냥 무상으로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고급 일식집을 넘겨줄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 일식집을 이용해 정치인들을 대접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1936년 2월 도쿄로 돌아온 아베사다는 오미야 소개로 요시다라는 유명 일식집에서 견습생으로 일하며 요리 방법과 운영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당시 음식점 사장인 이시다키 치조 42세는 그녀를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이시다는 요리 실력이 뛰어나기도 했지만 식당 경영은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모든 것을 도맡아 했습니다. 남편 이시다는 이곳에서 유명한 바람둥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후 이시다는 견습생 아베사다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알려준다며 손을 쓰다듬고 어깨며 자세를 봐준다고 이곳저곳을 만져대다 결국 그녀의 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두 사람의 불륜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베사다는 이시다와 관계를 할 때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몸파는 직업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성적으로 본인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사랑이라는 육체적인 사랑이라는 감정이 불타올랐습니다. 하루도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1936년 4월 23일 두 사람은 미로를 떠납니다. 한 방에 들어가 4일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침대에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은 거의 미쳐 지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오랜 시간을 즐기며 5월에 돌아온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아베사다야 혼자의 몸이라서 뭐라 할 사람이 없었지만 이시다는 유부남이라서 걱정이 되었으나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이미 내놓은 지 오래여서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그 부인은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칠 듯한 사랑을 속삭인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혼자 쓸쓸하게 방에 있어 보니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늘진 창가에 혼자 술을 마시다 보니 이시다가 그리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비추어지는 달은 구름 뒤에 숨었다 나타났다를 반복했습니다. 달은 마치 그리워하는 그 님의 얼굴인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외로운 생각이 들더니 갑자기 이시다가 부인과 같이 침대 위에 있을 것을 생각하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차피 이시다는 본인 것이라 생각했는데 왜 본인 것이 다른 여성과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베사다는 이시다를 그냥 저렇게 놔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만약 한순간에 이시다의 마음이 변해 본인을 버리기라도 한다면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았습니다. 옷장에서 기모노를 꺼냈습니다. 다음 날 곱게 포장해 놓은 고가의 기모노를 챙겨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기모노를 팔았습니다. 아베사다는 기모노를 판 돈을 손에 쥐고 칼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시미 칼 한 자루를 샀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 그녀는 창가에 우뚝 서서 읊조렸습니다. 난생 처음 알게 된 사랑은 내 마음을 내태우네. 나는 그를 도와줄 수 없네. 1936년 5월 18일 아베사다는 오늘 또 이시다와 침대에 가지런히 누웠습니다. 사다는 이시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둘만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나중에 둘이 살게 된다면 자녀를 며칠 낳을 것이고 어디에 집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 이시다의 마음을 떠보았습니다. 이시다의 달콤한 대답을 기대하고 있던 아베사다는 본인이 염려했던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시다는 본처와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이런 말을 듣게 되자 그녀는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베사다는 미리 준비한 수순을 시작했습니다. 방 한쪽에 벗어놓은 기모노 허리띠로 이시다의 목을 졸랐습니다. 이시다는 익숙하다는 듯 쾌감을 느끼기 위해 반항하지 않고 그녀의 행위에 몸을 맡겼습니다. 한참 동안 숨통을 조일 듯 말 듯 반복하던 순간 이시다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아베사다가 두 팔로 힘껏 잡아당겨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시다는 죽기 전까지 그냥 그녀의 행동으로 생각하다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베사다는 살해한 이시다를 가지런히 눕히고 그 오른팔을 방바닥에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팔에 머리를 올려놓았습니다. 사망한 이시다의 팔로 팔베개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이시다의 품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아오자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이시다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야. 나는 당신을 가질 거니까. 아베사다는 옷장 위에 숨겨두었던 사시미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이시다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랑해. 그녀는 이시다의 남성을 잘라버렸습니다. 순간 방바닥은 이시다의 혈흔으로 흥건했고 아베사다는 흐트러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며 옷을 걸치고 여건방을 나왔습니다. 여건방을 청소하던 청소부 이토는 방을 청소하기 위해 방문을 여는 순간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경시청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살해 현장에 도착하자 충격적인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시다의 몸에는 혈흔으로 사다와 이시다의 사랑은 영원하다 라고 써있는 것이었습니다. 1936년 5월 19일 각 언론에서는 이 사건의 충격적인 모습을 톱 기사로 올리며 보도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시다의 음식점에 소개한 시의원이자 교장 오미야의 행적이 발견되면서 집중적인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어 그의 정치 인생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5월 21일 그녀가 검거되었을 때 경찰은 다시 한번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지갑에서 이시다의 남성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녀는 3통의 편지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한 통에서는 이시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죽어서 내 것이 되었네요. 그리고 다른 2통에는 살해 동기를 자세하게 적은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1936년 6월 13일 아베 사다는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1941년 석방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살인의 판결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의 판결이 맞으나 법원은 그녀의 살해 행위를 범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진술로 보아 이시다와 아베 사다의 관계시 통상적으로 하던 행위에서 사망한 것이지 고의로 이시다를 살해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애정행각을 하다 보니 실수로 그 행위가 지나쳤다. 법원은 이렇게 판결한 것입니다. 그녀는 1941년 5월 17일 석방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